세 번째 순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순서는요.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장동 재판이 지금 진행된 지 좀 됐죠. 제가 이 대장동 재판 설명을 드릴 때 크게 세 덩어리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라든지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의 배임이나 뇌물 등등의 혐의가 하나가 있죠. 대장동 본류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대장동 본류 재판은 지금 사실상 중단 상태예요. 그도 그럴 듯이 검찰이 이 대장동 일당들의 혐의, 기존에 기소한 혐의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새로운 재판을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이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는 결국 검찰이 그 공소장을 변경을 해줘야만이 재판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본류 재판은 사실상 스톱 상태. 또 한 가지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라든지 또는 정치자금 사건이라든지 하는 또는 그 대장동이 배임이다라고 하는 배임 혐의, 이런 혐의화 되는 게 또 한 사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사건, 요 색깔 세 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 정진상 실장 사건은 이제 다시 그 이재명 대표 쪽 사건으로 이제 합쳐져 버리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김용 부원장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조만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담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그 대장동 이 개발 사업이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고 또는 그 대장동 일당들한테는 엄청난 이득을 준 사업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요, 원희룡도 지금 배임으로 걸려야 돼요. 원희룡은 사실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사업비가 2배가 늘어요. 아니, 2배가 아니라 2천억 이상이 증가합니다. 원래 도로에서 수정안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업비가 약 2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요. 2천억 원의 손실을 주면서 김건희, 최은순 이 일가한테는 엄청난, 정말 계산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떠넘기는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국고에는 손실을, 김건희한테는 이익을. 그럼 뭐야? 배임이네. 정확하게 배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원희룡도 배임으로 고소를 해도 되겠다. 그죠? 배임이니까 고소도 되겠다. 국민들이 피해자니까. 그죠? 네, 한번 해볼까 싶네요. 자, 그건 차치하고요. 자, 그러면 김용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유동규가 이 김용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괜히 헛소리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어떻게 보자면 거의 100%, 180도 바뀌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은 이 뇌물 혐의를 벗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김용 부원장 뇌물 혐의 벗었다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김용 부원장 뇌물 혐의 벗었다. 이게 어떤 분이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가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재판에서 재판장이 직접 그 유동규한테 묻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 자, 이번 그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재판장이 합니다. 유동규한테.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자면 너무 평범한 질문인데 유동규가 그거에 대해 답을 못해. 너무 뻔한 질문인데 답을 못하는 유동규. 뭐예요? 자백인 거지. 내가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한 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 건이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또 나왔어요. 결국 이 대목에서 김용 부원장은 뇌물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지난주 목요일 김용 전 부원장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지지난주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검찰이 신문한 건데, 지난 목요일 날은 변호인 측에서 유동규를 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증인에 대해서 그 법정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주신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반되는 반대편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면은 먼저 검찰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요. 이어서 반대 신문 변호인 측이 합니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 신문이 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된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는 뇌물과 정치자금 혐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선 경선 자금, 이렇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혐의가 사실상 거의 다 법정에서 깨졌다고 보면 돼요. 뇌물 정치자금 혐의는 뭐냐면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유동규로부터 명절 떡값이라든지 또는 재선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인 겁니다. 이 중에 왜 그게 있어요? 그 유동규가 그 비닐봉지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가서 주고 왔다. 이 부분도 여기 포함이 돼요. 자,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인데, 자, 그리고 대선 경선 자금은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늘 표현하고 있는 요게 대선 경선 자금의 일부거든요. 자, 요거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자, 여하튼 이 두 가지 혐의,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 경선 자금 부분은 이미 지난 3, 4월까지 거의 깨졌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6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 게 총 3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을 줬고, 한 번은 2021년 5월 3일, 한 번은 6월 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을 줬다라는 시기도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줬다라는 시기와 장소가 계속해서 석연치가 않다. CCTV가 없는 곳에도 줬다고 하지만 CCTV가 뻔히 있는 곳이었잖아요. 이 6억 원 중에 하나가 유원홀딩스에서 돈을 줬다. 또 한 번 하나가 광교 포레나 유동규 집 앞에서 줬다. 또 하나 가지가 경기도청 그 신축 건물 뒤쪽에 있는 그 근린공원 벤치에서 줬다. 이 세 가지였는데 다 시기라든지 주변 정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6억 원 역시도 상당 부분이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억 9천 부분인데, 이 1억 9천 부분은 유동규가 스스로 깨버립니다. 이 부분은 6억 원 부분은 유동규가 계속 진술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진술이 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됨으로 인해서 깨졌다면, 이거는 유동규가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깨진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유동규가 처음에 한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김용한테 2013년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00만 원씩 떡값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2013년 설날 때는 남욱이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2천만 원을 가져왔길래 내가 그 돈을 가지고 1,000만 원은 남욱, 김용, 1,000만 원은 정진상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몇 가지 또 진술이 막 나오죠. 그래서 야 그래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오냐라고 해놓고서 하니까 아니 내가 그때 술값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을 덥석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술값으로 쓰려고 술값 외상값이 너무 많이 밀려서 김용하고 정진상이 자기한테 술값을 다 떠넘기는 바람에 그 술값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2천만 원 받았다. 덥석 받았다. 그럼 술값 갚는 데 써야지. 왜 그걸 또 나눠가지고 왜 줘? 앞뒤가 안 맞죠 일단. 어쨌거나 이랬었어. 이런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급하게 바뀝니다. 뭐라고? 정진상한테 준 건 맞는데 내가 김용한테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로 바뀌어요. 지금 상태 이거예요. 정진상한테 준 건 맞는데 김용한테 줬는지는 기억 안 난데 맨 처음에는 2013년 설날 부분이 그렇다 그랬어. 2천만 원을 받아와가지고 1,000만 원은 내가 정진상을 줬고 1,000만 원은 내가 김용을 줬나? 내가 썼나? 이랬더라고. 지가 쓴 게 맞겠지. 아니 술값이 그렇게 많이 밀렸다며. 외상값이 그렇게 밀렸다며. 그럼 그 외상값 갚는데 썼겠지. 정진상한테 안 준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수도 있죠. 여하튼 정진상한테는 줬다고 바닥바닥 우기지만 김용한테 준 거 기억 안 난다라고 말을 바꿔요. 자, 이게 지난 5월 달에 나온 진술이었거든요. 자, 이 진술을 검찰이 뒤집기 위해서 맹렬하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덤벼드느냐?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검찰 조사 때는 남욱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줬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는 정진상, 김용한테 각각 1,000만 원 줬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그때 그림까지 걸어가면서 설명했지? 그치? 사무실 구조까지 설명했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김용한테 돈 줬어? 안 줬어? 1,000만 원 줬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진술입니다. 기억 안 납니다.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 김용한테 돈 줬다고 말씀드린 건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법정에서는 기억나는 거요. 기억나는 대로 해야 된다면서요. 판사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는 거 설명하라고.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진짜 기억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안 나요. 근데 검찰에서 내가 그렇게 진술한 거 맞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요. 내가 썼는지 김용을 줬는지. 와, 검찰 미치는 거지. 지난 5월 달에 진술이 이게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김용 부원장 재판에 옮겨서 증거로 쓰려면은 이 재판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 나왔던 거를 뒤집으려고 막 이렇게 유동규를 압박했는데 유동규가 진짜로 기억 안 나요. 라면서 앞서 다른 재판에서 했던 말이 맞다고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검찰은 앞서 다른 재판에서 한 얘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는 진술을 바라고 이렇게 쪼았는데, 아니, 거꾸로. 아니, 정말 기억 안 나는 거 맞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딱 그거죠. 혹 때려 갔다가 혹 붙였다. 자. 그러니까 검찰에서, 좋아, 알았어. 그러면, 추석에 준 건 맞지? 그치? 추석에 1,000만 원 준 거 맞지?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좀 전조가 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 앞번에 지난번 재판에서 판사가 한번 그 유동규한테 물어봅니다. 너 2013년 설날하고 2014년 추석 때 김용하고 정진상한테 1,000만 원씩 줬다며. 남욱한테 받아서 줬다며. 근데 너 줬다는 액수 조금씩 틀려지고 있고 처음에 500만 원이라 그랬다가 1,000만 원이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처음에 돈 받은 그 돈의 출처도 나무한테서 돈을 받아와서 이렇게 했대다가 나중 조금 있다가는 김만배라 그랬다가 또 언제는 유원홀딩스 자체 내부 자금이라고 그랬다가 자꾸 바뀌어. 액수도 바뀌고 장소도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야, 확실하게 물어볼게. 줬니? 어쨌니? 맞아?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1,000만 원 준 거 맞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판사가 뭐라고 하느냐? 자, 답을 하지 않은 걸로 기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벌써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죠.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자, 1억 9천만 원. 2013년 설날과 2013년 추석 때 각각 1,000만 원씩. 그 다음에 2013년 8월, 2014년 7월 이때 각각 7천만 원과 1억 원씩 돈을 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이게 싹 다 흔들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유동규 진술이 워낙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원래부터 사실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 이 재판을 끌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검찰이 좀 멍청한 거죠. 유동규를 뭘 믿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확인해 보면은요. 2013년 설날과 추석 이 떡값에 대해서 액수를 헷갈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헷갈립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이 바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헷갈립니다. 또 뭐? 자, 뭐 9천만 원, 뭐 1억 줬다고 하는 그것도 그래요. 비닐봉투에 넣어줬다, 쇼핑백에 넣어줬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CCTV를 피해서 줬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가 된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줬어. 라는 걸로 또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락가락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헷갈립니다. 돈을 줬다면 얼마를 줬는지, 돈 준 장소는 어딘지. 자, 1억 9천만 원 중에서 떡값은 아예 날라가 버렸고 나머지 뭐 정치자금인지 뭐 어쨌든 1억 7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준 건지 만 건지 돈을 준 시기는 그대로가 맞는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진술이 또 나옵니다. 문제는 범행 동기조차도 없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냐? 자, 뇌물을 주려면 뇌물의 목적이 있잖아. 그죠? 뭐 때문에 준다라는 뇌물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뇌물은 뭡니까? 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사업의 그 사업 대상자,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이 사실 그 대장동 사업에서 원하던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른바 5대, 뭐 5대 뭐 요구사항인데 5대 요구사항이 하나도 안 먹혔대잖아. 그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용한테 로비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자, 이에 대해서 남욱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김용은 로비 대상이 아니었대. 애시당초. 이기성? 내가 2억 원 정도의 돈을 남욱한테 줬는데 이 돈이 김용한테 갔다. 나 몰라. 준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그러면서 김용은 로비 대상 아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이미 대장동 사업 방식이 정해져 있었을 때고 그 다음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미 만들어졌을 때라 그 다음 단계는 뭐 업자 선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한나라당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쪽
시의원들을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적어도 남욱은 아니 김용은 로비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성남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재명은 이미 그리고 성남시는 이미 성남도시공사를 만들자는 쪽으로 확정이 됐는데 성남도시공사 조례를 시의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줄지 안 만들어줄지가 의문스러워서 당시 반대를 하고 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아니,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용은 민주당 쪽이었고 이재명하고 대체적으로 이 정치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 굳이 로비할 사람이 아니었다. 남욱, 이기성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조우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우영은 성남시 공무원한테 로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나는 이 성남시 공무원이 유동규인 줄 알았다. 김용이나 정진상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김용, 정진상이라는 이름을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들었다. 특히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팀 교체 이후에 이 조우형의 말도 바뀝니다. 근데 이 조우형 역시도 말을 법정에서 바꾸죠. 나 잘 몰라요. 나 김용 몰라요. 라고. 법정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말을 바꿔요. 정진상은 내가 들어본 것도 같은데 김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김용을 로비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면 뇌물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지. 즉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뇌물을 줄 필요 아니 로비할 필요가 없는데 뇌물을 왜 알아주노? 그리고 김용은 애시당초 이재명하고 견해가 똑같아. 근데 이재명의 입장이 명확해. 그러면은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반대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대파가 아닌 김용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범행의 동기가 부족했다. 게다가 모르겠다 라는 증언도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번 주에 오늘이 아니라 지난 목요일 날 새로운 진술이 또 나옵니다.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받으면서 돈을 요구하면서 내가 크는데 돈이 좀 필요하고 줄 때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보면은 유동규가 이 정영학이나 남욱한테 연락해서 야, 나도 또 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돈을 뜯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큰다. 너 내가 커야지 니들도 좀 봐주고 갈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죠. 실제로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줄 때가 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검찰은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내가 크는데 유동규가 크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상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돈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검찰은 주장을 해요. 이에 대해서 판사가 묻습니다. 김용한테 돈 주면 유동규 너 크는데 도움이 돼? 어떤 도움이 돼? 물어봐요. 유동규가 갑자기 횡설수설합니다. 김용은요 이재명하고 동급이라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냐, 김용한테 어떤 걸 기대를 했느냐, 또는 김용이 어떤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과 동급이라서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물어봐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유동규 결국 말을 못해요. 자, 결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동규 역시도 인정을 한 거죠. 이 김용은 로비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법정에서도 그 비슷한 말 몇 번 해요. 김용이 로비 대상 아니었다는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몇 번 튀어나온 적도 있어요. 자, 종합을 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에 김용은 로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범죄라는 것에는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범행 동기예요. 범행 동기가 있느냐. 그래, 범죄의 시간이나 장소, 이 범죄 시간과 장소에 그 범인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했느냐. 그거지. 동기가 있느냐. 범행 장소에 있었느냐. 혹은 범행 시간대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 범죄 실제로 실행했느냐. 요 세 가지가 입증이 되면은 유죄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 한 가지 정도 빠져도 뭐 괜찮아요. 범행 동기가 애매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범행이 실행이 됐다, 범죄가 실행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범행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또는 범행 동기와 범죄 시간 요게 확인이 되면은 범죄 실행 증거가 조금 부족해도 대충 인정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범행 동기가 애매하고 범죄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애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범죄가 실행됐는지 여부도 애매하다면 이거 참 사실상 유죄가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입증이 된 경우라면 범죄 실행이 됐다라고 볼 만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애시당초 로비 대상이 아니라면 범행 동기가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돈을 준 장소와 시간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돈 준 놈도 기억을 못한대. 그럼 뭐야? 유죄예요, 무죄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용은 뇌물 혐의를 벗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서서 먼저 얘기했던 6억 원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 부분도 사실 줬는지 안 줬는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동규 진술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사실관계랑 앞뒤가 안 맞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용 부원장은 혐의를 벗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 1억 9천만 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아주 좁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천만 원, 떡값 2천만 원은 받았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1억 7천만 원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호할 수밖에 없죠. 왜? 범행 동기가 없는 거야. 로비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왜 1억 9천만 원씩이나 왜 주지? 네. 게다가 돈을 줬다. 범죄 실행에 관련해 가지고 그 범인이 공범이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고 있고 그 공범의 진술이 계속 어긋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뭐라고요? 예, 김용 부원장은 뇌물 혐의를 벗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은 나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다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면 글쎄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한동훈 표현대로 야로가 들어간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원해 주신 분 계시죠? 예, 예은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고 이제 후원, 네, 계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 계좌 후원해 주신 분은 제가,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리를 제가 미처 못했어요. 네. 네.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님, 최수남님, 이지연님, 네, 이렇게 세 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아까 2,600여 분까지 올라갔는데 좋아요는 1,900개밖에 안 돼요.
700명 분 어디로 갔습니까? 예. 저 나가신 분은 다시 불러오세요. 그래가지고 꼭 눌러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구독 뭐 다 해주셨겠습니다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친일파 도충님, 조작검찰 윤석열 잔당들 160마리 긴급 체포 도축이라고. 아유, 참.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수아리 DFW님, 예, 장 기자님 후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구름의 달가드님,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예, 월송님 후원 월송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수아리 DDF님, 네, 예,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건돌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월송님, 네, 권리당원이시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저녁에 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방송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매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하루 정도씩 빼먹더라도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또 많이 또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어김없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